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말이죠, 어디가 매수점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매수점이죠. 왜냐하면 매수를 잡고 나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또 긋고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저항선, 추세 저항선은 왜 그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를 또 느끼셨을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라인들 또 알려드릴 거고, 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점 라인을 매수 잡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걸 추세선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우지수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2월 4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M자형 차트 뭐예요?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게 될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이죠.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고점들을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M자형 차트라는 걸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주식 종목이 이런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일봉 저항선 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은 이런 추세 저항선에서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매수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생방송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었기 때문에 M자형 차트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M자형 차트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신대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M자형 차트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도망가야 하는 차트고, W자 차트는 밑에서 매수를 보는 쌍바닥 차트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렸어요. 자, 이따가 수익 리뷰할 때 저 W자를 어떻게 활용해서 매수 잡는지,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수 잡는 법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우지수는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제가 예시까지 그려드렸죠. 자,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M자형 차트를 그리고 나서 밑으로 조정이 나온 그림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우지수 현재 상황, 위에 있는 저항선, 이거 어디를 찍고 빠진 걸까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또 하나씩 해야 됩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이 그림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뚫고 내려와서는 밑으로 조정이 나왔었지만 다시 이 라인들, 저항선 뜬 라인을 올라타고 나서는 윗저항선까지 다시 가는 그림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 위에서는 이렇게 봉들이 위로 떠 있었고, 이 추세선 아래에서는 뚫고 내려와서 계속 저항 삼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또 나온 그림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선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진정한 다우지수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대응을 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239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중에 이 구간에서 웨이나우 기관들은 현물은 매수를 하는 동시에 뭘 했었냐면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강화를 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지수가 조정 시에 밑으로 조정 시에 지수 조정분에서 수익이 나는 거를 웨이나우 기관 매니저는 챙기려고 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지선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2390포인트를 찍는 날 제가 밴드 공부방에 그 라인을 찍었을 때 239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저 2390포인트 찍기만 기다리면 캡처해서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과 이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자, 웨이나우 기관들은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 소식과 소각 소식을 알고 아침부터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8%나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소식을 모르죠.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2390포인트 어떻게 알았다? 저점과 저점을 제가 그어서 다우지수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대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1포인트도 안 틀렸습니다. 반등이 또 크게 나왔죠. 자, 이 그림을 보신다면 한 번 더 올라오고 나서 조정 꺾일 때, 자, 밑에 있는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 그 추세의 지지선은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어서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을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주식을 그 물타기 매매 많이 하시죠. 아니면 손절밖에 할 게 없는데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풋옵션을 매수해서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또 크게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밑에 있는 2398포인트를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점을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매수점을 가장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추세선을 긋고 매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포지션을 잡고 나서 밑으로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어서 여러분들 매수 대응하시는 법 알려드렸고 W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웨이나우 기관들 갑자기 지수 하락을 나오게 해서 풋옵션에서 또 큰 수익을 얻는 그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밴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0.30서부터 0.20,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풋옵션을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고 이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0.25, 25,000원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지수가 급락을 하던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풋옵션을 잡게 되면 그 다음날 이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풋옵션은 큰 수익이 나오겠죠. 자, 3,000%가 넘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매수를 큰 금액으로 잡았을 때 가령 1,000만 원에서 1억, 5억 막 이렇게 잡았을 때 2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고요. 그렇게 풋옵션으로 대응을 했을 때 지수 하락분을 메꾸고도 그러니까 종목의 하락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옵션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그럼 밴드 공부방에 오시면 그런 것도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3월 25일 날 화요일 날 바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차트가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머리 상단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 261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었어요. 자, M자형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지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높이시고 그리고 주식 지수 관련주들은 비중을 줄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M자형 하락, 다우지수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우지수 위에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제가 M자형으로 조정이 나올 걸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피 지수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날이 이 화요일 날, 이날이에요. 이날 방송을 하고 나서 어디까지 빠진지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 관련주들만 조금 올랐을 뿐이지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락장이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개별 종목까지 같이 조정이 나온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는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어디가 저항선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M자형 하락 패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M자형 하락 패턴 저항선 쪽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차트를 또 가져놨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모습이고요. 자,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헤드앤숄더 팔라인과 왼쪽 어깨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단기 이마를 그리고 머리 라인을 그렸어요. M자형 머리 라인.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또 옆으로 기겠죠. 옆으로 기게 되면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상단을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M자형 헤드앤숄더 팔라인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M자형 헤드앤숄더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어깨 라인에서도 조심을 하시고 팔라인을 다 만든 상황에서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형성하겠죠. 그때 종목을 또 쓸어 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지금 코스피 지선을 찍었으니까 이제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시면 그 혜택도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이렇게 M자형 하락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빠진 모습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2월 14일 날 이 저항선을 찍지 않고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M자형 차트였기 때문에. 근데 2월 14일 이후로 그 라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또 크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라인을 찍기 전에 그 전날 말씀을 드렸죠. 자, 찍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빠졌죠. 자, 나스닥이라는 요즘에 미국장도 여러분들 개별 주식들 많이 사시는데 이런 저항선을 찍고 빠지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종목들도 같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 라인들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 알려드렸다. 자, 그 라인 어떻게 설정한다? 고점하고 연결을 하면 나중에 이 저항선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저항선을 찍기 전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또 반등이 나올지도 추세선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디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테슬라 방송을 가지고 나왔을 때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구간이고요. 머리 라인을 만들고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서 여기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를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일 땐 뭐 해야 된다? 매수를 피해야 한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을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밑에서 W자로 반등이 나서 올라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현재 그림에서 밑에 한번 다시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 W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과거 고점 라인들 연결된 라인들 쭉 보이시죠? 그 라인들을 목표점을 삼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그런 테슬라의 차트도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에서 조정 나올 것도 미리 알려드렸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위에 있는 저항선, 추세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 찍으러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은 제가 작년서부터 이어져오던 그 빨간색 추세 지지선 이 라인들을 한번 꼭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저항선 찍었을 때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에서 M자형 차트로 다시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돌려보기 하셔도 나옵니다. 똑같이 빠졌죠. 여기서 M자형 하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그렇죠. W자 반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W자 반등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매수를 봐야 되고 위에 있는 M자형 차트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번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블라인드 종목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고점 라인에서 내려오고 나서 요 라인에서 반등이 다시 나왔지만 밑으로 지금 다시 내려왔죠. 자,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라인들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찍으면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매수해야 된다. 그 매수해야 되는 그 종목을 벌써 제가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셔서 다음 주 내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여러분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삼각수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저항선을 찍을 때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피세요. 일봉상 5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습니다. 쫙 늘려보시면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한번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라인을 또 찍을 때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겠죠. 그 라인을 또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발견을 한다면 늦게나마 여러분들 또 매수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 찬스가 다가옵니다. 근데 가령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종목들을 한번 클릭을 하면서 추세선을 그어봤더니 이런 이 라인을 뚫고 올라왔네. 이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못 잡았네 하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라인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저항선을 찍을 때 매수 타점으로 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서 찍으면 뭐가 된다?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갈 때 위에 있는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을 해서 목표점으로 삼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고점을 과거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해놓으면 그대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W자 반등 그림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우리는 목표점으로 삼고 여기에 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의 돌파가 나오면 우리는 매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블라인드 종목을 그래서 가져나온 거고요. 자, 종목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쭉 펴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일봉입니다. 일본봉 아니고요. 일봉상 그 라인들을 계속해서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나중에 와서 그 라인을 찍을 때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을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봉들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 다 매수를 하시다가 밑으로 왔는데 이 라인을 또 찍었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라인을 벌써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여기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는 미리 설정을 해놔야 돼요. 어떤 라인을 뚫고 어떤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라인들, 연두색 저항선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지지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이어가는 그 저항선들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 목표치로 삼을 수가 있겠죠.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62.3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매도를 해도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면 단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추세선 최저점에서 매수를 잡는 겁니다. 얼마에 매수 드렸어요?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19,000원에 매수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매수 찬스, 두 번째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청산을 하고 언제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견디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매수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또 크게 올라가면서 많이 또 수익을 보셨는데, 자, 우리는 또 이제 관심 종목들 계속 봐야겠죠. 추세선을 미리 그어놔야 돼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조정이 나오면 매수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 라인에서 매수를 못 봤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뚫고 올라와서 밑에 지지선들을 저항을 지지삼아 찍고 있을 때 어딜 찍어요? 요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어때요?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지만 뚫고 올라가서 찍을 때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매수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점에서 매수 잡는 게 추세선을 긋는 이유다.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의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과거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여기서 이거 누가 만들어 놨어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라인, 삼각수렴 구간을. 이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또 직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랩지노믹스 같이 크게 올라가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자, 매수를 여기에 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매수점을 찾는 법은 추세선으로 알아봐야 한다. 자, 그러면 의미에서 이런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갖고 나온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에서 계속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 찍을 때 여기서 3번이나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 라인을 뚫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이 라인을 지금 찍었어요. 어제, 오늘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뭐 해야 돼요?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을 삼아서 찍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서 W자 우측 하단을 찍었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W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잖아요. 제가 W자 쌍바닥 그림 계속 강조를 하죠. 이런 종목을 매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밴드 공부방에 제가 벌써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자,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들 보세요. 위에 있는 목표가 우리 알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차트는 하락을 할 것이다. 자, M자형 차트를 만들면 떨어질 것이라고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수점이 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추세선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LCD 현대중공업을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어떤 게 보이세요? W자 차트, 이런 그림을 그리는 차트는 매수를 해야 된다. 단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단기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제가 한번 매수를 드려서 수익을 또 한번 창출시켜 드렸어요. 여기에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 매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17만 3천 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똑같이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쌍바닥 자리라고도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이 종목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39.88%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W자, 자, M자형 차트는 피해야 할 차트지만 밑에 있는 W자 쌍바닥 자리 이런 차트 꼭 매수를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한번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목표치로 봤던 그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 차트도 제가 신대가 나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올 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에 가면 전량 청산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 W자 차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W자 밑에 있는 지선 쌍바닥 자리에서는 매수를 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서 말씀드렸던 이 저항선까지 한번 찍으면서 27%가 넘게 올라가던 그 그림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루미르 차트 같은 경우에 추세 지지선들을 쭉 긋게 되면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지지선이에요. 개인들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추세 지지선이 아니라는 거죠.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37.94%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루미리 차트 어때요? 밑에 다시 내려오면서 이 추세 지지선, 이거 옛날부터 있었죠? 요 라인들, 요 라인을 지금 찍으러 오고 있어요. 자, 그 라인들 찍으면 뭐 해야 돼요? 또 매수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매수점을 드리면서 우리 매수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매수점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공부방에 오시면 루미르라고 위에 검색을 하시면 루미르 매수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 밴드 공부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를 해드렸죠. 어떤 걸 강조를 해드렸냐. W자 반등이 맞는데 역헤드앤 숄더, W자 역헤드앤 숄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밑에서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찍게 되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서 역헤드앤 숄더로 팔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밑에 어떻게 또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지선 한번 찍고 제가 매수를 드렸던, 얼마에 매수 드렸어요? 15,300원 드렸죠. 15,300원이 여기에요. 이 라인을 찍고 W자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상단을 그리고 나서 팔라인을 그리러 위로 올라가면서 52.61%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매수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추세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차트에는 뭐가 없어요? 이평이 없죠. 보조지표가 없죠. 자, 밑에 거래량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PPT 작업하기 위해서 거래량 하나 띄워놓은 거예요. 깔끔하게 작업하려고. 캐리입니다. 3,2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밑에 있는 지선, 이 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매수를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200원 여기를 찍었어요. 매수 드리고 나서 이날 찍고 나서 오늘까지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보세요. 자, 87.50%에 지금 상승 중이죠. 자, 이거 시간에도 올랐고 내일 정도의 목표치 제가 6,800원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매수점 들었을 때 여기가 6,800원이었는데 점점 올라가죠. 지금 7,000원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우리 지지선도 문제 한번 봐야 돼요. 이 라인들 지지선 찍고 나서 반등이 났죠. 뚫고 내려왔다 밑에 지지선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연결된 추세선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왔고 찍고 나서부터 어때요? 삼각수렴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죠. 87.50%에 오늘 6,000원 그 라인에서 지금 87.50%의 상승이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목표치 6,800원 드렸습니다. 그쵸? 6,800원 드렸는데 이거 저항선이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내일 7,000원을 찍으면 6,800원서부터는 전량 매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 저항선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하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SX 그린로지스 8,4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매수를 드리고 나서 한참 후에야 또 매수가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이 추세 지지선들을 지지하다가 위로 슈팅이 나왔죠. 40.9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도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었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럼 나중에 목표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실패 없는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 긋는 이유는 여기에서 매수를 잡고 손절을 짧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자, 제가 주식사상함에서도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면 크게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에 드렸어요? 39,500원. 39,500원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39,500원 이날 지지선에서 딱 매수를 잡아서 위로 올라갈 때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만 돌파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요 저항선 찍을 때마다 어때요? 조정이 나왔죠. 또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날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슈팅이 났어요. 슈팅 나고 나서 제가 목표 저항선을 더 위에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라고 하면서 52,900원에 40%만 매도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면서 64.05%까지 또 상승이 나오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가 정확하잖아요. 그쵸? 매수점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제 가나 보다. 여기서 매수 따라 들어가신 분 몇 프로 드셨을 것 같아요? 막 흔들죠? 못 견딥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매수 잡는 거예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번 반등이 또 세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340원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잘 보세요. 10,000원이에요. 목표가 10,000원 드렸어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왔을 때 매수를 잡히고 한참 후에 매수가 잡히고 이거 지지선 올 때 제가 밴드 공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까먹으실까봐 토니모리 매수가 오고 있습니다. 매수 잡으시죠. 딱 매수 잡고 나서 슈팅이 막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갔죠. 목표가 얼마요?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연두색 저항선 10,000원에 50%를 전량 50%를 매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날 고점이 얼마다? 상한가 1150원이 상한가였어요. 상한가에 나머지 90% 물량 다 청산을 했죠. 10,000원 기준으로 57.73%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매수의 이유가 아주 정확하고 매도의 이유가 확실하죠. 자, 이렇게 매수의 이유가 매수점이 왔을 때는 매수를 봐야 됩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선에 내려와서 W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역헤드 숄더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3,730원 여기 꼭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W자 만들고 역헤드 숄더로 올라가면서 이 위에 있는 목표치 저항선을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날 위에로 뚫고 올라가면서 얼마든지 더 수익으로 청산하셨을 수도 있겠죠. 이 매수점 W자 역헤드 숄더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때 W자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차트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역헤드 숄더 8라인과 어깨 라인을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W자를 만드는지 그거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를 그리고 8라인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역헤드 숄더 8라인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슈팅이 크게 나와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역헤드 숄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을 때 이렇게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W자로 역헤드 숄더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만 1,000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서 W자를 찍고 위로 반등이 나왔죠. 어깨 구간은 옆으로 기게 되지만 8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때는 위로 슈팅이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21만원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잡았을 때는 여기가 21만원이었는데 더 올라갔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목표치를 도달하면서 60.31%의 수익을 21만원에 청산을 하면서 60.31%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W자 차트는 이제는 꼭 매수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항선 돌파를 하면 다시 찍으면 매수를 봐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셨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제가 이게 69,6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69,600원이 여기죠.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볼 거예요. 8라인을 만들고 나서 왼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고 계세요. 이거 역헤드 숄더 8라인 만들러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 갈 겁니다. 자, 목표치 올라가면서 12만원의 전량 청산을 나가고 나서 72.41%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너무너무 이쁜 그림이죠. 역헤드 숄더. 역헤드 숄더를 그리고 나서 가장 뭘 많이 만든다? 그렇죠. 헤드 숄더를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그 헤드 숄더를 만들고 나서 또다시 역헤드 숄더를 만들어요. 그 라인 구간을 지금 한미반도체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조금씩 한번 모아가시는 전술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전 주식만 잘하느냐? 선물 옵션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도 밴드 공급방에 매주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들도 자리도 드리고 있어요. 337풋 그리고 위클리 335풋 여러분들에게 매수가를 드리고 또 목표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나오면 이 라인에서 한번 청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7풋 같은 경우에 185.71%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고, 자, 고점 기준으로는 364.29%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옵션 가격 기준이에요. 자, 335풋 같은 경우 300% 옵션 가격 수익을 드렸는데
옵션은 한 틱당 1,000원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1,000원이 가격 수익은 2,500원씩 지켜요. 한 틱에 2,500원씩 올라갑니다. 수익금은. 옵션 가격은 1,000원씩 올라가지만 실제 수익금은 2,500원이다. 그래서 곱하기 2.5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 수익이 아니라 7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하루 만에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이날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잡으셨던 분들 전부 다 매수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오고 목표가까지 가면서 큰 수익을 또 여러분들 챙겨드렸죠. 자, 이날은 2월 12일 날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자, 매수를 드리고 10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10분 만에 160%가 상승이 났어요. 야, 이건 옵션 가격 기준이고 수익금으로 보면 400%의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시냐면 매수를 하고 10분 만에 언제든지 털어도 4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0분 만에 400% 상승이 났으니까 이날 야간장에 23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금액 기준으로는 575%까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그게 57만 원까지 올라가고 언제든지 나는 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10만 원치 잡았으면 그렇게 했는데 100만 원치 잡았으면 또 단위가 또 틀려지겠죠. 그거 감안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매도 포지션. 자, 선물 지정을 모르면 옵션 못해요. 옵션 차트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표치를 345.00을 두고 대응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48.6065에 매도를 드려서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있는 지선 청산가에 도달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밴드 공급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M자형 차트로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어 내려가면 345.00 찍을 거다. 그 라인을 찍으면서 한 개 학 기준으로 91만 2,500원, 10개 학 기준으로는 912만 5천원을 수익을 또 드렸죠. 이날 옵션도 또 여러분들 또 드리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 크게 수익을 봤던 겁니다. 자, 옵션 하시는 분들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날 추세를 다 먹어버렸죠.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 저번 주 수요일 방송이죠. 352.5풋을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가격을 보면 0.6서부터 0.5, 6만원서부터 5만원 매수를 드렸는데 이거 4만 5천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간 그 그림이에요. 자, 목표가를 2.0을 드렸는데 2.0을 돌파를 했죠. 2.21, 22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자, 제 목표치를 가면서 풋옵션 수익률을 300% 수익을 또 옵션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한 틱당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옵션은 그렇죠. 1,000원씩 올라가는데 한 틱 수익은 2,500원이라서 2.5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750%의 수익을 제가 또 드렸어요. 자, 이런 그 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왜 하셔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같은 시총이 큰 지수 관련주들을 많은 금액을 매수를 잡았을 때 10만 원도 좋고요,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수 관련주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그 현물에 대한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옵션이 크게 상승이 나오면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야, 지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수익을 보지? 간단합니다.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를 하면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쭉 밑에 점 라인을 계속 찍으면서 또 반등이 나오는 W자 반등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목표가 어딘지 보이실 거예요. 밴드 공부방에 들어가시면 내일 바로 매수 보시는 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종목명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히든 공략주입니다. 내일 바로 한번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 어디까지 지금 위치에 와 있는지. 아, 이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주는구나. 그 종목입니다. GS글로벌이에요. GS글로벌 위에 있는 고점 라인에서 한번 볼까요? 고점 라인에서 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 어디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과거 연결된 그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개인 물량들 또 체크가 나왔죠. 세력들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어제 그리고 지선을 찍었고 오늘도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한번 봐야겠죠. 자, 저항선도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저항선은 1차 저항선입니다. 이 과거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을 해서 이었더니 위에 있는 1차 목표치가 보여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를 찍게 된다면 저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선만 여러분들 목표치로 두시고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2,530원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내일 바로 잡힐 것 같아요. 2,530원. 자, 목표가 3,650원입니다. 여기에요.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4,500원까지 가니까 일단은 1차 목표치로 보시면서 3,650원을 가면 한 50% 물량 매도를 하시고 제가 밴드 공급방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한번 홀딩을 하셔야죠.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밑에서 매수 잡았는데 우린 저 밑에서 매수 잡았는데 홀딩 한번 해야죠. 자, 손절가 2,300원 드리겠습니다. 자, 2,300원 손절 거시고 매수 잡혀서 위로 올라가면 한번 홀딩 한번 해보세요. 왜? 위에 있는 저항선도 이렇게 높은데 한번 매수 잡아볼만 하죠. 자, 두 번째 공략주 율촌화학입니다. 자, 이 율촌화학 이 지선들을 우리는 이제 잘 봐야 돼요.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뭘 강조했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났다가 다시 찍고 나서 오늘 찍었죠? 반등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그쵸. W자 반등이 나오는. 이 율촌화학의 저점이 오늘 찍었다. 자, 그러면 내일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항선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들마다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던 그 라인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 라인들. 그러면 목표치가 우리가 보이잖아요. 목표치. 자, 밑에 매수를 보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달려갈 그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W자 반등 그림. 자, 이 W자 반등이 나올 때는 그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지선을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항선에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들을 지지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다가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내려와서 또 한 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옆으로 기면 뭐가 돼요? 여기서 W자 역회된 숄더, 단기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리는 그림이 율촌화학이다.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수점이 온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향후 미래에 어떻게 일봉들이 생기면서 올라갈지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가 티웨이항공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을 때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8라인을 그리러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 그림, 율촌화학입니다. 자, 매수가 24,800원 드릴게요. 24,800원 어딘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종가는 24,650원이에요. 하지만 내일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24,800원을 매수 드리고요. 자, 목표가 36,000원입니다. 어디에요? 위에는 고점하고 연결된 이 저항선이 36,000원입니다. 이 36,000원 위에 있는 저항선 오면 일단 청산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또 한번 매수를 한번 또 다시 볼 수가 있겠죠. 목표치를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 22,6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점이 다가온 종목은 우리는 매수를 봐야 해요.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에서 여기에서 단기
오르면서 옆으로 긴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단기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초나 꼭 한번 매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자, 제가 블라인드 종목은 되게 좋은 종목을 제가 시크릿하게 여러분에게 또 매수를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큰 그림으로 여기에서 올라와서 M자형 차트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여기서 W자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이러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지선을 찍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연결을 해서 보면 W자 우측 하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W자 차트, 그쵸?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전체가 W자 우측 하단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차트도 2390포인트를 정확히 맞춰서 알려드린 이유는 이런 추세 저항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우지수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죠? 물론 M자형 하락 차트에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오게 된다면 영어로 대문자 M자형 차트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올라간 W자 차트죠. 마찬가지 W 차트를 그리고 있는 이 종목. 자, 내일장에 여러분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내일장, 내일 모레장 이 자리가 온다면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셔서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신대가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는 종목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